한 달 후에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원고 측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기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무식하고 못 배워서 이 재판장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 딸내미가 일하던 공장에선 그냥 암도 아니고 백혈병 환자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듣도 보도 못한 병 이름도 참 많아요. 뭐이라더라 정격 동염, 다발성 경화증. 이 병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잘 외울 수도 없어요. 이 택시 운전을 하다 보면요, 술 취해서 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 사람들 쫓아가서 잡으면 뭐이라 하는 줄 알아요? 돈 냈다고 이 아이씨가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잡았대요. 그러면서 돈 안 낸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사나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산재 신청을 하면요, 우리한테 그 증거를 내놓으래요. 영업 비밀이라고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작업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우리한테 증거를 내놓으라는 법이 세상에 우대 있어요. 근데요, 우리한테 증거 있어요. 여기 또 여기 또 저기 옆에 힘든 노동자들의 몸, 가족 이런 사람들, 이게 우리의 증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 예. 이 박사 이 작가의 이제이 그 6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이제이의 훈하는 개념 있는 상조. 지금 우리라이프 상조에 가입하시면 선착순 500명에게 이 작가님의 베스트셀러 책 영원한 라이벌 김대중 대 김영삼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상조 가입은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각하의 장례식에는 아싸! 를 외칠 수 있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이상 안 해? 조금 잘 됐습니다. 시발 그만 한 도와주이소마.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는데요. 영화 개봉 전부터 화제와 논란이 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개봉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설이 끝나면 곧 바로 개봉할 텐데 2월 6일인가요? 예. 2월 6일 날 개봉을 앞두고 지금 가열차게 영화 홍보를 하러 돌아다니고 계시는 영화 관계자분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은 또 하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 또 하나의 약속의 김태훈 감독님, 또 배우 박철민 배우님, 또 제작 PD 박성일 PD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까지 해주시고. 네네. 참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일단 뭐 우리 감독님부터 이제 네. 팬들한테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김태윤이고요. 저 이재의 조합원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안가가 많이 완성이 되고 있네요. 네, 가열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일단 좋네요. 녹음실 완성됐으니까 네네. 기쁜 마음으로 요즘에 거의 데일리 방송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고 또 우리 박 배우님. 예, 뭐 많은 분들이 수긍하지는 않지만은 외모로 승부하는 배우의 박철민입니다. 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신나고 설레이지만은 뭐 이런 프로를 첫 출연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이게 정말 전달은 되는 건지 뭐 듣는 사람이 있는 건지 효과는 있는 건지 정말 암담하고요 불안하고 예 정말 어색합니다. 예. 그래요. 뭐 업로드가 되고 글쎄요 이게 내일 업로드될지 모레 업로드될지 모르겠습니다. 업로드 되고 나서 아마 느낄 겁니다. 어이구 그런 희한한 데구나 이렇게. 정말입니까? 뭐 바로 밝혀질 거니까 바로 밝혀집니다. 확인해 봅시다. 뭐 우리- 조금 더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우리 제작 PD 박성일 PD님도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EJ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을 맡고 있는 박성일입니다. 예,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박 PD 원래 우리가 설날 전에 녹음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설날에 이제 어디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심심할까봐 내려가시면서 들으시라고 그렇게 녹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빨리 녹음하자고 요청을 했어? 이유가 뭡니까? 아, 이게 다 까이고 있어가지고 어디 사실, 까인다는 게 뭔 뜻이에요? 뭐 어쨌든 공중파 3사 영화 정보 프로그램이나 뭐 연애 정보 프로그램 예. 소개를 안 해준단 말이죠? 뭐 안 해준다는 아닌데 지금 계속 이제 어쨌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예의상으로도 저희 팬들한테 빨리 좀 찾아뵙는 것도 네. 우선인 것 같고. 예. PD가 원래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못하는데 잘라야겠네. 아, 미안해. 일단 이게 뭐 많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시원시원하시네요. 좋습니다. 많은 사람 지금 우리 이제 박철렬 배우께서 우리 이제 위력을 모르시나 본데 정말 손톱 방법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금방 아마 이거 밝혀질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저번 주에 구성애 선생님 모시고 특집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구성애 선생님이 하는 팟캐스트 방송이 있습니다. 쫙 네. 100위권 밖에 있는 거. 우리 100위권 밖에 아니고 대기권 밖에 계시는 건데 그거 한번 모시고 방송을 했더니 바로 1위가 됐어요. 그러게요. 하루 만에 1위가 됐고 서버가 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아우성 측에서 급히 회선을 증설을 시켰는데 그것마저도 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업체를 바꾼답니다. 그런 파워의 위력이. 참. 제발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 나는 지금도 전혀 지금 이 사람도 저 동네 어디 PC방 같은 데 돌아가시고 지금 뭐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전혀 저는 불안하기 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 지금 말이죠 이 공식 뭐라 그럴까 광고라 그럴까요? 예고편 나왔죠. 아직 조회수가 많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방송이 나가고 여러분들 우리 최소 200만이 되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최소 클릭 수가 단번에 한 100만 수를 넘어가줘야 우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100만 넘으면 네. 거의 예고편 뷰어 역사상 거의 탑 수준이 될 찍습니까?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주 그냥- 우리 박철리 배우한테 이제 위력을 보여줍시다. 만약에 이 이력이 제가 그대로 지금 이야기된 대로 확인된다면 저는 당신들 앞에서 내 반무릎으로 평생을 다닐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그 기록 중에 하나가요. 노브레싱이었거든요. 이종석이나 서인국 워낙 뜨거운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은밀하게가 100만이 살짝 넘었었는데 저 노브레싱 예고편을 딱 틀고 나서 하루 반 만에 110만이 들었어요. 예고편 조회수가.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그 위력에 정말 충격적이었었는데 이 알겠습니다. 소식을 통해서 100만이 넘는다면 알겠습니다. 그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작일 겁니다 아마. 야, 그래 우리 EJ 듣는 분들 중에 또 해커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해커 여러분들 조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화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봤지. 그러니까 그 시사회에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늦게 가는 바람에 제가 못 보고 이야기만 하고 나와서 원래는 이제 조금 다음 시사회 때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녹음하는 바람에 우리 박 PD가 CD를 한 개 구워주더라고. 급하게 빨리 봐 이러면서. 그래서 야 이거 내가 토렌트를 유포시키면 이 영화를 끝장나겠구나. 당신들의 어떤 그건 저한테 있습니다. 목줄은 저한테 있다고 말씀드리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제가 급하게 이거 볼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PC방에서 보기도 그렇고 또 주위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DVD 방 말고 무슨 멀티방. 멀티방 그런 게 가니까 있어. 요즘에 그런 게 안 된대요. 이걸 놓고 볼 수가 없대. DVD 넣는 게 다 없구나. 없대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 DVD 되는 데를. 그래서 DVD 방 가서 또 요즘 DVD 방이 이거 딱 넣으면 전산 시스템이 돼가지고 어떤 영화를 봤는지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야. 또 안 된대 또.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꼭 봐야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사장님께서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봤는데 말이죠. 일단 영화에 대해서 제가 먼저 건방스럽게 좀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주 치열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시원하게 털어주십시오. 일단은 불편했습니다. 영화. 불편했는데 조금 불만은 뭐였냐면 더 불편하게 만드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대 자본 권력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으신 분들 그네들이 어떤 솔직히 소위 말하는 작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을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아는 사람은 너무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하게 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글쎄 제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몰입이 잘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영화 변호인 볼 때 그대로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변호인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 그러니까 제 느낌은 변호인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 영화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영화를 잘 못 보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감이 교묘한 떠더라고요. 덕담이네요. 근데 제가 그래 혼자 가지 못하고 20대 후반에 아리따운 여성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 근데 그분은 영화 한 15분 지나고부터 계속 울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감정이 근데 내가 감정이 메말랐나 계속 울더라고. 계속 울면서 나중엔 끝에는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20대 후반 이런 친구들이 티켓 파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영화 시장에서는 괜찮겠다고 보여요. 이 영화는 어쨌거나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시사회들 많이 해보고 들려드린 반응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좀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분들은 특히 이 작가님 같은 이성적으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불편하게 더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냐 하는 부분도 사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쪽 회사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했는데 그건 사실 추정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의 시점 자체가 아버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팩트라던가 아니면 추정에 의한 뭐 이런 만들어진 자기적인 장면들을 많이 다 빼버렸어요 사실. 처음 시나리오에 원래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읽으시는 분들이 더 가짜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자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벗어내 버리고 거의 이제 팩트에 의존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구성했죠. 그러면은 영화 속 내용은 어느 정도의 허구가 섞여 있는 겁니까? 그걸 퍼센테이지로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네. 설명드리기는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제 4년 반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야기라서 이제 시간 순서가 있고 극화 영화를 하다 보면은 시간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 순서가 뒤바뀌거나 아니면 장소가 바뀌거나 아니면 등장인물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있는 팩트를 가지고 조합을 한 거죠. 그 실제 주인공 성함이 황유미 씨입니까? 실제 주인공 성함이? 그 따님 성함이 황유미 씨고 따님 성함이 아버님이 황상기 씨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 그 황유미 씨가 이제 아버지가 모시는 택시 뒤에서 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 있었던 겁니까? 네. 어허. 그런 것도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실제 있었다고 굉장히 오히려 실제 있었다고 하면 안 믿겨질 정도로 일부러 영화에서 연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만약에 책상에 머리에 앉아가지고 제 머릿속에서 나온 장면으로 만약에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으면 정말 자기적인 장면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신문 기사에서 그 기사를 읽고선 황상희 아버님이 딸을 자신의 택시 안에서 보냈다는 그 기사를 읽고선 되게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상 머리에서 앉아 쓴 시나리오에서 나올 수 없는 현실이 주는 힘이다라는 걸 좀 라고 느꼈었죠 그때. 우리 여성들이 많이 볼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여성분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친구들의 일이라든가 그런 마음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혹은 아버지들 이 영화가 젊은 분들이 아니라 연세 있으신 분들 올 것 같은데 특히 아버지 같은 분들도 딸을 키우고 있는 그런 배우 그런 분들 같으면은 이게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내 주위에 내 친구들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싶어서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정말 지금 그 자녀분 계시죠? 그러면요, 저 딸이 뭐 대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고 딱 그럼 그 나이 때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대본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지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박 PD한테 제안을 받고 뭐 촬영 끝나고 올라온다. 어느 날 보자. 그래서 우리 집 앞에서 선술집에서 이제 아주 진하게 술 한 잔을 먹고 대본을 2개를 가져왔어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걸 2개를 가져와가지고 한 새벽 2, 3시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이것저것 공부도 하면서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런 대본을 받았다. 나 아빠 좀 취해 있고 너무 빨리 읽고 싶은데 지금 정신이 없다. 네가 먼저 한번 읽어주고 내일 좀 조언 좀 해주라. 따님한테. 네, 제가 대본 읽기를
어렸을 때부터 뭐 책 읽기를 싫어했고 활짝은 늘 거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일단은 딸이나 작은 딸 또는 아내한테 먼저 읽기 하고 그 반응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읽거나 좀 건성으로 읽거나 그런 버릇이 있는데 그리고 그냥 자버렸어요. 읽으라고 하고. 근데 아침에 한 6시, 7시 저를 흔들어 깨우더니 아빠 이 영화는 꼭 아빠가 했으면 좋겠어. 너무 아프고 너무 울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실화를 바탕이라는 것을 이제 걔도 전에 들었으니까 막 힘들 수도 있고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빠가 이 영화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필요할 것 같고 의미 있을 것 같고 또 부탁하듯이 마치 자기가 제작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야 우리 큰딸을 이렇게 흔들어놨네 하면서 이제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딸의 어떤 느낌과 동의하면서 또 같은 생각을 느끼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아마 우리 딸도 물론 대학교 3학년이니까 또 이 사회에 뭐 관심도 많고 사회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활동도 하는 애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딸의 어떤 느낌들 이입했을 것 같고 또 아빠에 대한 느낌들을 저의 어떤 친아빠 저를 생각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교차시켰던 것 같고 그랬던 것처럼 아마 우리 관객들도 아빠가 있는 딸이라면 그렇죠. 또 딸이 있는 아빠라면 대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운데로 들어올 것 같고 같이 울어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부녀 간의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는 솔직히 울컥했던 경우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뭐 자주 하는데 이렇게 딸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대본을 보고 있다가 딸을 보면은 야 우리 딸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든 또 어떻게 어떤 우연 속에서 아픔을 고통을 당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그냥 뭐 가슴이 멍해지고 먹먹해지고 지켜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냥 어떤 상상해보고 연습해보고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막 만들어내보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뭐 또 이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계속해서 상상을 하게 될 정도로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작품 속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 영화가 삼성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출연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까? 아까 그 따님이 꼭 아빠 해야 된다고 이 말 듣고 저는 갈등 없었습니까? 지금 수없이 흔쾌히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그렇습니까? 네. 근데 감독님 여주인공 하차 논란도 있었죠. 예. 그 여주인공 그러니까 딸 역할했던 배우가 이제 크랭크인을 얼마 앞두지 않고 하차를 했어요. 이유는 이유는 복잡한 사정이 좀 있었는데 이제 복잡한 사정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술자리에서. 근데 뭐 그 친구하고도 계속 연락을 해요. 그래요. 오늘도 연락이 왔어요. 그럼요. 그 친구가 하차한 친구가 이제 뭐 연락이 와가지고 예고편을 봤다 극장에서 너무 기뻐서 울었다라고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마 하고 싶었을 거라고 예, 보여지죠. 그럼요. 하고 싶어 했죠. 당연히. 그리고 몇 개월을 같이 리딩을 했었는데. 한 5개월 정도 네. 같이 있으면서 네. 호흡 맞춰봤어요. 이미 저도 제 딸 같아요 그 친구도 네, 뭐 둘째 딸 같고 첫째 딸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같이 계속해서 뭐 이 작품을 통해서 연습하고 준비했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하차를 해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 크랭퀸을 그렇게 앞두고선 중요한 배우 하차를 하게 되면은 영화가 완전히 흔들리는데. 웃을 일이 아니네요. 조금 멘붕이 왔어요. 지금 웃을 수 있어요. 지금 웃지만 왜냐하면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 또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 뭐 또 이 영화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관계자들이 다른 느낌에서 이 친구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새로 캐스팅된 친구가 훨씬 더 윤미스럽고 훨씬 더 시골스럽기도 하고 훨씬 더 그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느낌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너무 지금 신나게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되게 수소문했어요. 제가 아는 감독들, 뭐 제작자들, 프로듀서들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니 여배우를 빨리 추천해다오. 프로필이 딱 하나 왔어요.
빨빨잖아. 엄청난 경쟁률을 통해서 스피치국이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었죠. 1대1.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인데 영화의 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조심해야 된다. 뭐 무식하게 다 이야기하는 사실은 거예요. 감정선이 그 딸한테서 와야 되는데 전체를 관통한 감정선 딸한테 와야 되는데 그래서 딸랑 왔어요. 왜 촌스럽게 생긴 여자가 그래서 근데 연기를 오디션을 보려 연기 시켜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 아 근데 이 신인급 아닙니까 이 친구가? 완전 신이죠. 신인급. 야 근데 연기가 좋던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감독으로서는 정말 이게 웬 전화위복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합격했다 말을 안 하고 어차피 다른 프로필 안 오기 때문에 예. 며칠 있다 다시 한번 와봐. 아 뭔가 경쟁률이 치열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 저 박철민 씨는 이거 흔쾌히 그때도 흔쾌히고 지금도 흔쾌히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럼요. 고향이 광주 출신이세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중앙대 학생회장 대행 한 경력도 있고 대행. 대행이야 대행이 중요한 겁니다. 평생에 붙어 있는 대행. 대행 또 그 집회에서 시위도 많이 보셨다고 학교 다니면서. 뭐 이제 아무래도 학교 다니면서는 학생회장 대행을 했으니까 사회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총학생회장 대행을 했었는데 이제 학생회장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 집회가 너무 많았으니까 학내 집회, 학내 문제 때문에 그 사회 이슈 때문에 그러면은 학생회장들은 주로 수배 중이죠. 저는 수배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날라리 대행- 운동권. 대행들이 주로 하잖아요. 집회 주도는.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어용 학생에 몰아내고 깨쳤다고. 글쎄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한 적이 없는데. 그때 이제 학생회가 그 전에 학도단 시절에서 이렇게 막 전환되는 그 과도기였던 2, 3년 85, 84, 86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갈등도 있었고 학생회 총학생회하고 또 일반 학생들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렇게 자진해서 사퇴를 했었고 제 기억에는 네. 이제 한 6개월이 남았는데 다시 선거를 할 수 없으니까 단과대 학생회장들 15개 회장들이 모여서 호선으로 한 사람이 대행을 하자. 그래서 빨리 겨울에 오면은 이제 총학생회 내년 학생회장을 뽑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대 학생회가 제일 많거든요. 수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고도 있고 하니까 전미 네가 해라. 그래서 총학생회장 대행을 하면 그러니까 장학금, 등록금, 장학금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더 받기 위해서 대행을 아주 흔쾌하게 그때도 그러면 이거 자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 출신에다가 학생회 아니에요. 학생회 대행, 학생회장 대행 경력, 또 집회 전문 시위꾼 이런 왜 이러니? 원래 이렇게 몰고 와요. 원래 이렇게 몰고 몰고 가는 가는 경향이 아주 이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 이런 배경이 진짜 이 지금의 어떤 박철민 배우의 이미지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쉽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냥 배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이 영화 출연 결심을 한 것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진 않고요? 예, 네. 물론 또 어떤 묘한 인연 때문에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연극 배우 하면서 첫 영화를 한 게 또 부활의 노래예요. 이정국 감독님의. 물론 이제 충무로 광주 영화인데 첫 영화를 했는데 광주 영화를 광주 했고 영화. 화려한 휴가를 했고 뭐 이제 그래서 꽃잎이라는 또 영화를 했고 그것도 광주의 어떤 후일담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이력들을 보면서 또 그런 질문을 또 하기도 하는데 참 광주랑 인연이 된 영화를 많이 찍으셨네요. 그 세 편을 뭐죠? 했으니까. 예. 임창정 씨 주연했던 영화 스카우트도 했죠. 거기도 네 했죠. 네 편을 하게 됐는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고향이 그 출신이니까 사투리도 그쪽 사투리들을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었을 테고 어떤 매 시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작품은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편이라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그런 해석도 뭐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대한민국의 어떤 남자 배우들이 이 대본을 읽었을 때 또 아버지 역할을 이렇게 제안했을 때 흔들리면서 하고 싶지 않을 남자가 있을까요? 저는 그놈은 배우가 아니라고 생각. 아니 그런 놈이라고 해도 됩니까? 네, 그런 놈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분은 배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새끼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한 40대 남자 배우라면 이 배역을 만났을 때 황상구라는 역할을 만났을 때 다 몹시 심하게 흔들렸을 거고 흔쾌히
이 역을 하겠다 달려들면서 물론 이제 여러 조건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으니까 망설일 수도 있고 뭐 조율하는 과정들이 있겠죠. 뭐 개런티를 받을 수 없다든가 이 작품에서 뭐 10원 그냥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씩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할이 저는 이제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아파하는 이 아빠의 이 역할이 너무나 소중하게 또 귀하게 다가와서 그래서 흔쾌히 근데 출연했죠. 지금까지는 하고 좀 다른 이미지예요 영화에서 그렇죠. 그죠? 예. 지금까지 좀 어떻게 코믹하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런 부담감은 없었습니까? 그거를 보여줘야겠다는. 그만큼 설레인 만큼 너무 신난 만큼 부담과 그런 걱정들이 뭐 또 태산이었죠. 내가 어떤 이런 연기 좀 까불대고 뭐 넉살 떨고 익살 부리는 역할이 아니라 이런 좀 전극의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딸이 백혈병으로 고통받다가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어떤 직장에서 공간에서 죽어가는데 이 아픔들을 내가 정말 깊게 넓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네. 달려들면서 걱정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박상현 프로듀서랑 캐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박 프로듀서가 이제 박찬민 선배님을 추천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사실은 처음에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실제 황상기 아버님이랑 좀 외모적으로 닮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황상기 아버님을 배웠을 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그분은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 큰 아픔을 겪고 그렇게 어렵게 싸우셨는데 항상 웃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찬민이라는 배우가 그게 맞닿을 수 있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페이소스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 황상기 아버님이. 근데 이제 철민 양도 마찬가지로 코믹 연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페이소스가 굉장히 진한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나 뵙게 됐고 바로 다음 날 이제 하겠다고 답을 얻었고. 근데 강원도 사투리는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유 너무 어렵죠. 제가 했던 뭐 고향 사투리 막 하다가 뭐 경상도 사투리도 한번 드라마를 해보기도 했지만은 그거와는 또 달리 그렇죠.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다르고 다르죠. 속초와 강릉이 다르고 특히 속초는 북쪽 사투리 영향들이 또 많이 넘어와 있거든요. 아버님을 배도 그렇고 또 그 주변 분들을 뵈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섞여 있으면서 토박하고 감정이 제대로 많이 깊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게 이제 저도 처음 알았던데 이 영화 준비하면서 그 우리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알고 있는 강원도 사투리는 그 영화 뭐지? 동막골. 웰컴 투 돌만골. 네, 거기서 나왔던 강원도 사투리를 알고 계시는데 그게 설악산 이 서쪽 영서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영서지방. 영동 지방의 사투리는 좀 더 사투리.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속초 지방 사투리랑 강릉이랑 사투리가 또 다르고 영화를 보시면은 굉장히 생소한 사투리가 나오긴 해요. 그게 이제 속초 사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경남 쪽도 각 도시마다 다 다르고 경북도 그러니까 경북 북부지방, 남부지방 다 다릅니다. 네, 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안동 심하지. 안동은 아주 심하죠. 그런데 이게 사실 강원도 사투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경상도나 전라도는 흔히 매스컴에서 많이 접하는데 많이 만나죠. 네, 근데 강원도 사투리는 거의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게 우리 또 신인 특히 뭐 우리 베테랑급 배우들은 워낙 뭐 연기력이 출중하니까 할 수 있지만 신인급 네. 배우들이 강원도 사투리를 쓴다는 건 대단히 어려웠을 텐데 굉장히 잘했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네. 우리 딸 아들 그 친구는 이제 뭐 횡성이 고향이니까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아무튼 뭐 사투리 선생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아버님을 첫날 뵀을 때 이렇게 한 2-3시간 술자리 했었는데 그래서 녹음도 하면서 아버지 특유의 느낌들을 연구를 똑같이는 또 많이 할 하셨군요. 수는 없겠지만 따라가 보자. 정서로 많이 따라가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겨우겨우 지금 네. 근데 제가 또 원래는 태어난 것도 강원도여서 또 아, 우리 그렇습니까? 외갓집 다 강원도예요.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에 대해 좀 친숙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저 박성일 PD는 원래 영화에서 PD가 잘 모르는데 우리 저 일반인들은 PD 영화에 PD가 왜 있어 이러거든요. 우리 감독이 있는데 PD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감독이 하는 일 빼고 다 합니다. 아니 뭐 그냥 오랜만에 제시했었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 돈 모으고. 네. 아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거야. 돈 모으고 투자 이를테면 받아오고. 스태프들 모으고 배우들 이제 캐스팅 하고 뭐 이를테면 이제 뭐 거기에 막 부수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마케팅을 해가지고 극장에 걸릴 때까지
어떤 그런 그 실무들을 다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 자질구레한 것들을 한다. 그렇죠. 뭐 감독님은 이제 그 앞에 나가셔가지고 감독 김태현 이렇게 딱 나가는 거고 저희는 이제 뒤에서 예. 그런데 방금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돈 구하는 거 뭐 하는데 결국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제작 두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게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아니에요. 우리한테 투자를 안 들어온다. 저희는 시도 다 해봤어요. 아, 시도는 해봤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게 메이저 투자 배급사들하고 다 만나봤고 어쨌든 뭐 다들 그냥 뭐 단칼에 거절한 데도 있었고 고민해 보신 데도 있었는데 어쨌든 성사가 안 됐어요. 안 됐고 그 어쨌든 뭐 저희가 지금 바로 그냥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예, 이거 뭐 제작 둘의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일단 돈을 모으자. 뭐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모아서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1억 2천을 한 달 동안 모았어요. 그때가 이제 대선 전이었거든요. 네. 대선 전이라서 이제 트윗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SNS가 굉장히 활발하던 시절에 그래서 겨우 한 달 만에 이제 1억 2천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 그걸 모으면 그렇게 못 모을 거예요. 아마 지금 되게 그만큼 활발하게 이제 SNS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대선 전에는 그래도 희망이 네, 있었으니까. 그때 왜냐하면 트윗 양 자체가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트윗 양 자체가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빨리 전파되고 많이들 들어오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힘들게 1억 2천 모아서 이제 시작을 했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냐 없냐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1억 2천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저희는 이거 끝까지 가겠다라고 감독님하고 처음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이거 1억으로도 자기 찍을 테니까 가자 어떻게든 이렇게 자기는 맞춰서 찍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장발이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기에도 두 사람 얼굴 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무식해 보이고 예. 그래서 저랑 이제 미련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랑 이제 저희 공동 제작자 윤기호 PD라고 있어요. 윤기호 프로듀서. 예, 예. 돈을 이제 받아오는 친구인데 예. 근데 둘이서 이제 아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뭐 자기 10회도 찍을 수 있고 20회도 찍을 수 있으니까 맞춰서 찍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시나리오 줄여오라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가보자. 모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이제 3월 달부터 2월 달에 다시 이제 제작 두례를 시작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제 저희가 막 사방팔방으로 뛰어댕겼어요. 막 이를테면 뭐 그 당시에 이제 저기 딴지 쪽 팟캐스트도 나가고 그리고 뭐 어디 뭐 이렇게 모임들 있으시면 다 찾아갔어요. 뭐 찾아가서 다 알리고 심지어는 그 길거리에 나가서 이거 있잖아요. 브로셔 만들어 가지고 뿌리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제작 둘에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나타나시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분들 힘으로 영화가 이제 스크린이 됐죠. 그게 극적인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프로듀서 제가 촬영을 하면서 1회 27회차를 찍었는데 보통 영화들이 한 45회차 정도 찍거든요. 한 반 정도 찍은 거죠. 근데 이제 한 5회차가 6회차 정도 찍었는데 프로듀서들 얼굴이 사색이 돼 있었어요. 다음 회차 찍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겠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영화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가라는 시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딴지 라이드를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알기 싫다. 그것이 알기 싫다. 그리고 별 기대 안 했었어요. 근데 그게 방송된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7천만 원인가? 그때 이제 예, 종잣돈 들어온 게 1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대기업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자기 그 모은 돈을 가지고서 영화 투자하겠다 나타난 거죠. 아 그분들 우리 저 이재 협동조합원이죠. 조합원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우리 저 박정현 배우께서 예. 이게 지금 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어디 PC방에 와서 녹음하는 거. 근데 방금 말씀한 그 팟캐스트 그것이 알기 싫다. 우리 UMC가 진행하시는 그 프로그램 나가서 이렇게 진짜 많은 투자가 들어왔다. 네. 그 프로그램보다 저희가 몇 배나 뛰어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력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며칠 후에 방한하면 나는 거 아닙니까? 두고 봅시다. 뭐 지금까지 저기 뭐네요. N사 거기 동영상 있잖아요. 저희 메인 예고편 조회수를 보면 압니다. 네. 자 여러분 네이버 듣고 있는 이 순간 바로 네이버에 가서 클릭을 해가지고 이거 따다닥 두드려가지고 또 하나의 약속 두드려가지고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당 10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번씩만 봐줘도 자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진짜. 근데 그게 저희도 몰랐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저희가 이제 무슨 10개관이나 20개관을 해서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 목표는 300개. 전국 개봉이에요. 300개 300개라는 그 스크린 수는 각 동네마다 멀티플렉스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 하나씩 이제 영화가 걸리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배급사에서 봤을 때 네이버나 이런 다음에서의 그런 그 동영상 예고편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고편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심도가 스크린이 있다. 많이 걸릴 수가 있다 이 얘기죠. 맞아요. 또 한 가지 예. 있습니다. 저 극장으로 도대체 또 하나의 약속 언제 개봉하느냐. 전화가 그 전화가 많을수록 어. 극장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그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200만이라면 듣고 계신 네. 분이 저는 물론 아직도 안 믿고 있지만 혹시 만에 하나 200만이라면 그것들은 엄청난 이 결과들이 바로 그렇게 확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확인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고편이 사실 2분도 안 돼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예고편을 한번 보시고 예고편이 정말 좋다 그러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안 좋으면 가만히 네. 계시고 네. 그럼 영화도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전화 한 통화만. 동네 멀티플렉스에 언제 개봉하냐 개봉을 여기서 걸리냐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저희한테는 정말 그 이상의 도움이 없죠. 예. 그래서 예고편 천군만마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게 있는데 저희 영화가 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몇 개관에서 해요. 네. 정해졌냐 네. 이렇게 개봉할 수는 물어보시는데 있느냐? 어.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봉 한 2주 전에 그 관수가 정해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봉 3주 전이거든요. 지금 다음 주가 2주 전이 되는데 근데 그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수치들 이를테면 이런 움직임들이 이를테면 그들한테 전달이 돼야 이제 이들이 관을 많이 열어주는 거죠. 이 영화 관심이 많구나, 많이 보러 오겠구나.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장사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관이 많이 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 저 EJ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또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분명히 이 영화가 잘 되기 위해서 분명히 클릭 수가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예고편 많이 클릭해 주셔가지고 이 영화가 정말 전국에 동시에 200개, 300개 안에서 개봉할 수 있도록 많이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대박 터지면 우리한테도 뭐 있습니까? EJ한테 뭐 줍니까? EJ 여기 안가에 와서 공약하시죠, 저희가 공약. 엄청 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가에서 파티. 알겠습니다. 다 오십시오. 저는 알겠습니다. 모든 배우들, 제 지인들, 연예인들한테 이 엄청난 파워의 인터넷 방송이 있다. 정말 믿지 않았는데 믿게 되다면서 널리 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제작 두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모아진 거죠?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제작 둘에 예.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 3억 한 지금 현재 스코어 3억 500만 원 좀 넘습니다. 3억 600만 원 정도 되고 그 개인 투자 하신 분들이 12억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는 네. 기적이에요. 저도 우리 사실은- 영화는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저도 요즘 참 믿을 수 없는 몇 주를 보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사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전국 개봉들의 제작들의 시사를 하고 있는데 시사 영화 보신 분들이 이 영화 돈 된다 이러고 막 어떤 분들은 5천만 원을 투자하시겠다고 연락을 와서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얘기하더니 갑자기 1억을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희는 말렸어. 아니 개인이 1억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회원들이잖아요. 네. 그 전대리 네. 김 과장이 있었지만 제1 투자자가 나타난 거죠. 갑자기.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는 사업가다. 이 영화는 충분히 재밌고 자기는 여기에 배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다. 자기는 공익과 사익을 같이 가져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영화 정상적으로만 걸리면 자기가 보기에는 BEP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맞추는 건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 1억을 넣으시더라고요. 박 PD가 보기에는 투자 이게 말 그대로 투자인데 영화가 망하면 그 사람들 돈 날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충분히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괜찮다. 예. 공과 사를 다 같이 추가하겠다. 이렇게 예. 야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한 30분 정도가 지금 거의 한 달 안에 거의 한 몇 억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걱정하지 마요예요. 저희한테 오히려 저희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 다 날릴 수도 있다 안 되면 진짜 영화라는 게 그렇거든요. 도대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석이 네. 불가능한 그렇죠. 지금 불가능해요. 투자와 뭐 밥은 먹고 다니냐 이거 밥 사주시고 커피 사주시고
지금 저희가 도대체 이게 또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분들이 손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네. 게 있고요. 그렇죠. 그게 감독 저희가 마음이고 70만 PD 정도 마음이겠지. 되나요? 손익분기점. 저희가 70만 안 돼요. 60만 돼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제작 두레로 모은 돈은 저희가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는 이익은 그건 후원을 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법률상. 네, 네. 근데 저희가 그런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작 두레로 들어온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황상기 아버님이 속하신 반올림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손익분기 넘으면은 그쪽으로 후원을 그 수익금을 돌리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걸 가질 수가 그 돈을 차마 저희가 가질 그렇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분들이 후원해 주시는데 그분들 이름을 대신해서 이제 그쵸. 거기다가 그쵸. 그게 네.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의 뜻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영화를 만들려고 제작들을 해주신 분들의 뜻을 저희가 이제 가장 이어받는 분은 이어받는 길은 손익분기점을 넘겨서 그 제작 둘에 들어온 돈만큼 이제 그쵸. 그쪽으로 네. 이제 후원을 다시 돌려야죠.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박상일 제작자나 또 우리 김태용 감독님한테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게 적어도 이게 우리의 정신 같아요. 또 하나의 약속의 정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법적으로 돌려줄 수 없으니까 네. 그걸 기획하고 제작한 사람들이 그 어떤 잉여금을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려줄 수는 없고 이 사람들한테 그런 방법을 찾다가 정말 이 사건으로 해서 가장 아픔을 당하고 있고 그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돌려준다는 게 이게 가장 예쁜 또 하나의 약속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런 정신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만들지 않았나. 네. 되게 자기 이민을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한테 꼭 하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 투자하는 걸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마지막 선물. 마지막 선물 주고 싶. 그런 이건 분이 그냥 계시고. 들으면서 그냥 약간 울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사연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저는 그 갓김치를 보내오셔가지고 갓김치 팔아서 양을 많이 보내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갓김치를 지인들한테 팔아서 제작비로 이건 뭐 유랑극단도 아니고 그렇죠. 천막극장도 아닌데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아마 방금 전에 이야기됐던 또 하나의 약속의 정신들을 뭐 이심전심으로 서로 알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저 감독님이나 제작자들 또 PD 뭐 배우들의 그 마음이 우리도 일반 민중과 시민들한테 전달돼서 다 그분들이 또 함께 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야 대단하시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투기꾼들 아니야 투기꾼들? 아니야. 앞으로 진정한 투기 전문 인력들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저기 네. 그 김 과장 네네. 전 대리 알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나이 때 30대 이제 중후반, 중반 후반에 이제 혼자 있는 솔로. 아니 근데 그 친구들은 그 평생 모은 돈일 텐데 그 돈이. 그렇죠. 그거를 장가갈 자금. 그렇죠. 저게 정말 뭐 생떼 같은 돈인 거죠. 네. 뭐 3년을 어떻게 3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래서 그냥 전 세계 일주를 계획을 꿈꿨던 했고, 어떤 친구가 반만 가겠다. 1년을 안 가고 뭐 3개월에서 5개월만 여행을 가고 나머지 반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20대 후반의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중에 자기가 1,000만 원을 여기다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말렸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엑스트라가 많이 필요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엑스트라고 나온 장면에 구구절절 그만할까 이야기. 근데 익은 사람들이 자꾸 보이더라고. 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SNS 에 올렸어요. 보조 출연 도와주실 분들. 근데 영화 마지막 장면이 원주 법원인데 원주까지 오신 거예요. 뭐 대구에서도 오시고 서울에서 자가용 인천에서 가지고. 다 오셔서 엑스트라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12시간, 6시간씩 참으시면서 이틀 동안 거기 앉아서 이제 계속 연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연기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전부 다. 진짜 빈말이 아니라 네. 보통 이제 보조 출연자분들 오시면 피곤하면 이게 얼굴에 짜증이 나타나거든요. 네. 우리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리액션들을 해주셔가지고 스태프들도 뭐 엑스트라로 참여하고 그렇죠. 뭐 그런 거죠. 옷 바꿔 입고 예. 머리 스타일 바꾸고 뭐. 결국은 계속 돈 얘기인데 촬영하면서 돈 때문에 힘들었을 때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멈출 뻔한 위기의 순간에 이 전 과장 그럴 때는 감독으로 조금 속마음으로 조금 짜증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도 돈 때문에 뭐가 진행이 안 되면 되게 짜증이 나는데. 일단은 시나리오를 많이 다이제스트를 많이 했죠. 처음에 많이 했고 이제 예산에 압박이 있기 때문에 구현할 수 없는 장면들도 많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1억
있어 1억만 가지고도 난 찍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만큼 이 영화에 대한 열정 하고 싶다는 의지 이런 게 강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거의 배수진을 쳤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영화 한 편을 만드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또 시간을 또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건데 벌써 뭐 1년 넘게 2년 넘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것도 있었고 황상기 아버님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영화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또 못 만들게 되면은 뭐 영화의 제목이 약속 또는 약속이긴 하지만 약속 못 지키는 게 되니까. 자, 돈 없다 이야기하면 우리 저 박 배우님의 무명 시절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무명 시절 되게 길었죠. 그리고 연극 우리 연극판은 또 다 가난하지 않습니까? 연극 배우들이 가난했던 예, 연극판 시절. 뭐 원시적인 장르니까요. 뭐 누구나 다 배고프고 힘들고 또 연극 그 시절은 과일 장사 하셨다고. 뭐 전국에서 이 소매로는 제가 저를 따라올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 고객의 어떤 성향에 맞춰서 과일을 팔기 때문에 과일을 이렇게 해갖고 트럭에 실어가지고 그렇죠. 예. 뭐 아파트 단지나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이제 뭐 차떼기라고 하는데 차에다 다양한 과일 실어서 그 동네에 맞춰서 뭐 과천 동네를 가면 좀 비싼 걸 많이 갖고 가고 이제 신림동이나 대림역 이쪽으로 하면 아주 싸고 박리다매로 그런 어떤 시장 조사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과일, 야채 뭐 이런 것들은 그또 아줌마들한테 털고 털기는 뭐 이제 물 그냥 최고였죠. 그래서 딸내미 뭐 쓰다듬어 주면서 반 1, 2등 하겠는데 귤 1,000원어치 더 주세요. 바로 나오죠. 이런 어떤 멘트들을 구사하면서 최고를 달렸었는데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예? 대림역에선가 이 대림역 3번 출구인가 거기다가 차를 대고 팔았는데 다른 데서는 한 5-6시간 돼야 되는 팔리는 그 과일들이 열차 한 3-4번 와보니까 싹 나가버리는 거야. 너무 좋은 목인 거야. 야 드디어 내가 이제 거상의 뜻을 이루는구나. 정지영 선생님께서 소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성공하셨듯이 나도 이제 들어간 대로 성공하는구나. 그렇죠. 배우의 꿈을 졌고 최고의 거상이 되겠다 하면 다음 날 마찬가지인 거야. 더 많이 싣고 갔죠. 그래서 그냥 정말 현금을 정신없이 세느라고 정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3일째 되는 날 어떤 취객이 한 분 오세요. 아주 허스름하게 있고 그러더니 툭툭 치면서 여기 하지 말라고. 아니 차떼기가 무슨 정해진 거 있냐고. 서로 필요한 사람 다 와서 하는 거 아니냐고. 쭉 가르치더라고요. 턱으로. 한 300m 골목을 향한 곳에 이 차떼기인데 붙박이 차떼기. 이제 오랫동안 거기 이제 자기 가게가 되어버린 거죠. 그 골목 어기가. 나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이러는 게 어딨냐. 나도 이제 대게 나갔죠. 저도 이제 목숨줄이었으니까. 지금 거리가 한 300m, 400m 더 되고 있고 이런 데서 2-3명씩 다 하고 그러는 거지. 무슨 소리냐고. 저도 야무지게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가요. 그러더니 다음 날은 칼을 갖고 오고. 아이고. 이제 술이 좀 만취됐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저도 이제 과일 이 맛보기를 보여주려면 칼을 갖고서 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칼이 있다. 저도 이제 배수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리면은 이 좋은 털을 놓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덩치도 있고 어깨도 있고 하니까 이분이 결국은 저 눈빛이나 대항하는 힘 때문에 물러나시더라고.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은 안 오고 아주머니가 애 하나 없고 4살 되는 애 손을 잡고 오신 거야. 그 장반이 야 머리 좋다. 그래가지고 아저씨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데 거기 흔들리셨구나. 제가 그냥 폭풍 눈물 흘렸어요. 그 아주머니 이렇게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나서 야 내가 한때는 이런 약자들의 삶들을 이야기하는 연극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지금 못하는 짓인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거기를 떠났죠.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소매는 여러 경쟁도 많고 슬픈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차떼기 가시는 분들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매로 갔어요. 도매는 다 돈이 있는 놈들이니까 이런 놈을 이겼을 때는 이거 당당하다 해가지고 진정한 거상. 진정한 거상에 대해서 한 2달 동안 손가락질을 배우고 이제 경매법들을 이게 불법이지만 이거 도매 자격증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서 내가 모자를 쓰고 들어가서 이제 뭐 과일을 막 500만 원치 300만 원치 사가지고 이제 소매인들에 파는 거.
그걸 해보겠다. 큰 돈을 넣어야 큰 돈을 따니까. 그래서 이제 한 2개월 배워가지고 토마토, 참외부터 이렇게 해서 도매를 들어갔죠. 보통 사면 한 300만 원 사는데 300만 원 사면 4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과일 벌 줄을 모르니까. 몰라서. 근데 컨벤에서 빨리 지나가니까 참외 좋은데 한 300상자 3만 원에 사자 하고 있으면 그 방송을 하시던 분이 이제 364번 남들 치고 15,000원 형성돼 있는데 3만 원에 살래? 300상자를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 평생 거기서 갈고 닦은 노하우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전국 소매 1위였던 그래서 벌었던 돈들 다 날리고, 날리고. 다시 이제 뭐 대학로 연극 무대로 가고 연극판으로 그랬었죠. 돌아가고. 그랬으면은 사모님 되시는 분이 상당히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요. 고생. 이제 뭐 과일 장사, 신발 장사, 뻥튀기 장사, 뭐 장사 안 해본 장사들이 다 없어요. 하다가 대한민국 김철식이라는 연극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아내는 그때 이제 막 큰애를 아까 그 영화를 꼭 찍으라는 큰애를 낳았던 상태였는데 바로 뭐 애 낳고 나서 이제 워낙 그 친구가 국문과를 이렇게 전공했으니까 바로 집에서 애들 가르치는 가르치고. 거 몇 사람들 모아서 그것 때문에 짭짤하게 이제 모든 그 생활비를 한 80%를 이렇게 되고. 감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활동하게 됐죠. 그러니까 가장 역할은 오히려 아내분이 하셨네요. 다 하지는 않았죠 그 아내가. 왜냐하면 그 아내가 어떻게 애들을 모읍니까? 제가 전단지를 각종 아파트를 다니면서 꼬마들을 수집해 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뭐 참 우리 박찬현 배우 시대를 잘 타고났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렇게 하잖아요. 결혼이 뭐야? 연애도 못 합니다. 연애도 못 해. 참 진짜 일찍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어머님. 66년에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86년, 90년에 하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저 박철민 씨 대학 다닐 때 하고 그 환경하고 우리 지금 대학 다니는 학생들 환경하고 대단히 다릅니다. 우리는 박철민 씨가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캠퍼스에 낭만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이, 그럼요. 그죠? 예. 우리 아무리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부 스펙 경쟁에 내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전쟁. 그러니까 다른 걸 연애도 이제 못 한대요. 연애를 돌아볼 시간도 없고 이런 게 돼버렸는데 우리 그 후배들한테 한번 어떻게 좀 이야기 좀 해줄 게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뭐 제가 좀 아주 괴짜고 엉뚱한 친구고 또 무식한 친구라서 저는 이제 낭만을 굳이 찾자면 학교에서 비둘기 잡아먹고 뭐 정말로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청명호수. 뭐 비둘기 같은 경우는 후레쉬 되면 바로 밤에는 꼼짝 못 하거든요. 비둘기 집 가서 그런 거 잡아서 먹던 그게 낭만은 아닐 거고요. 야생이잖아요. 아니 글쎄요. 내가 이 세 분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공통점이 다 세 분 다 또라이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 거지.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무튼 글쎄요, 제 딸은 좀 특수한 경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사회 문제에도 관심도 많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는 친구 같은데 그때 그 시절에는 좀 넉넉고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뭐 동아리 활동도 싫어.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한번 먹어보자. 아침에 술 맛, 점심에 술 맛, 저녁에 술 맛, 그리고 완전히 만취해서 새벽에 술 맛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막 그냥 겁 없이 도전해 보면서 엉뚱하게 살았거든요. 그런 여유나 그런 것들이 좀 틈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나게 놀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칠 정도로 야 더 이상 못 놀겠다. 이제 뭐 공부를 하든지 나 더 이상 못 놀겠다. 뭐 다른 걸 하자 할 정도로 자면서 놀면서 다시 자면서 마시면서 자면서 사랑하면서 그것도 한번 겁없이 해보는 것도 좀 매력 있을 것 같고요.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데 그런 것도 한번 예, 해봐야지. 정말 이 노래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노세 젊었을 때 젊었을 때 놀 때가 가장 재밌고 신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정도로 후회하지 않을 노리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요? 공부는 나이 들어서야 칭찬 들어요. 만학도도 칭찬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 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을 열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오 떠나버린 그 사람 오 생각나네 오 돌아선 그 사람 오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떠나버린 그 사람 오 생각나네 오 돌아서 그 사람 오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노래 한 곡을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노래가 회상인데 이게 어떻게 그 여주인공은 기타 치면서 부르는 거죠? 네네네.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라서 네네네. 이것도 실제 에피소드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좀 극화가 된 거죠. 네.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회상. 이 그 노래를 삽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쉬워야 된다. 곡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여주인공이 기타를 너무 잘 치거나 노래 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같이 불렀으면 좋겠고 일단 쉬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땐 되게 다정한 노래구나라고 싶었는데
이제 다시 들어보면 굉장히 가사가 슬픈 아주 슬프죠. 예. 길을 그런 걸었지 노- 누군가 옆에 있다고 생각했던 네. 소중한 사람이 떠나간 이야기니까. 그런 노래를 고르다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면은 약간 옛날 노래야 되니까.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 또 펀딩 해주시는 제작들의 분들 회원분들 그분 하나 이름이 다 올라가는데 아 뭔가 그때 좀 뭉클하더라고. 그걸 극장에서 봤어야지.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면 진짜 거기서 많이 우세요. 네. 굉장히 많이 우시고 그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야, 이 영화는 자막이 스타워즈라고. 자막이 스펙타클이라고.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게 사실은 그런 연대 의식인데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군데서 아파하시고 또 이렇게 뭐 동의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겠지만 야 함께할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있지 하는 생각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 엔딩 크레딧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한 그 이름들이 그것도 자기 이름 안 낸 사람도 많잖아요. 예. 힘내세요. 그렇죠. 힘내십시오. 힘내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아빠 뭐. 이게 엄청난 감동으로 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벅차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딴 영화 같으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이제 막 옷 입고 일어서지 많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끝까지 다들 앉아 있을 것 같아. 이게 다들 이거 하긴 하고. 그래서 보통 영화 극장 가면은 엔딩 크레딧이 중간에 잘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두려워한 것도 있었고 뭐 철민이 형의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제작들이랑 개인 투자자분들 제일 먼저 나오게 엔딩 크레딧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뭐 감독 이름 나오고 뭐 프로듀서 누구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정상인데 그게 이제 저희가 그 보답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들 먼저 올려줘야겠다. 네네네. 그분들이 없었으면 영화 못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제작자고 네네. 그 사람들이 출연 배우이기도 하고 투자자이기도 하고. 여기서 한번 정확하게 깔때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순수 100% 시민 자본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어쨌든 투자자분들이 됐건 제작 도래 회원분들이 됐건 전부 다 이제 저희 시민들한테 돈을 투자를 받고 후원을 받아가지고 100% 완성한 영화. 예, 심지어는 지금 홍보까지 그분들 돈으로 같이 하고 있는 영화. 그래서 이 영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성공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앞으로 다시 이런 영화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정말로 성공했으면 합니다. 대박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이런 어떤 대안적인 영화 이런 영화 좀 주제가 무거운 영화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조합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투자 조합도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돈이 없고 너무나 하고 싶었고 의미도 있고 기대했던 영화지만 언제 들어갈지 과연 찍을 수 있을까? 찍다가 끝까지 찍을 수 있을까? 찍고 나서 편집은 될까? 편집돼도 홍보할 수 있을까? 개봉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영화인데 너무나 수많은 기적들이 반복이 돼가지고 만들어져서 그리고 저 우리 그 마지막 촬영 끝나고 이렇게 이제 쫑파티를 하는데 파티를 한 3번 4번 했어요. 중간에도 그것도 다 시민의 자본으로 우리 그 제작비가 아니라 누가 스폰서요. 뭐 제 친구가 와서 한번 술을 산다든가 지인이 한번.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석초에서 촬영이 끝나고도 이렇게 우리 지인이 와서 쫑파티 그 술값을 내주셔가지고 겨우 쫑파티도 하게 됐는데 그 막내 친구들이 뭐 스텝, 촬영부, 조명부, 뭐 그립 막내 친구들이 다 나를 한 번씩 부둥켜 안으면서 너무 영광스러웠다는 거야. 너무 나 좀. 참 그 어린 친구들이 막말로 김밥이 대부분이었고, 김밥이 대부분이었고, 먹을 것도 부족했고. 제대로 정말 개런티가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이상한 모텔 같은 여인숙 같은 모텔에서 잤고, 또 빨리 찍어야 되니까 뭐 밤 저녁 낮 할 것 없이 찍어대고, 음료수 때 음료수가 한번 제대로 있었던 적이 없었고 다과 때 이런데.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했다는 거야 이 자식들이. 나는 그때 이게 우리 힘이구나. 이 말씀하실 또 눈시울이 지금 붉으시는데 참 훌륭하고도 행복했던 영화였던 거예요. 그 과정들이. 윤주선 씨는 뭐 드라마를 많이 했고 이런 영화를 많이 안 했던 친구인데 저하고 인연 때문에 제가 적극 추천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렇게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현장을 어떻게 자기는 언제 경험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영화 가운데가 너무나 따뜻하고 훈훈했었습니다. 박철민 그동안 찍은 영화 중에 되게 이제 기억에 남고 또 소중한 그럼요. 영화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감독님은 사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영화를 왜 네. 찍었는지.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 영화를 처음에 찍게 된 게 이 양반이 또라이다 일단. 그게 아니면 네. 뭐라도 찍어야 할 처지야. 네. 뭐 그런다거나 네. 아니면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몰라서 그런 이유가 있을까 아닌가 싶은데 자 이 영화를 내가 꼭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셋 다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창작에 좀 슬럼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무로 전부 다 대기업 사무에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그 사람 그쪽에서 원하는 시나리오를 쓰거나 그쪽에서 원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도 뭐 몇 년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창작자로서 갈증이 좀 굉장히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있던 차에 이제 황상기 아버님이 승소했다는 이 기사를 읽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이 이야기는 지금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야기다, 정말 필요한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찬찬히 이제 그 자료조사를 하고 황상기 아버님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확신하게 됐죠. 이건 정말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내가 꼭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혹한 출근 연출하셨고 네네. 또 인사동 망했죠. 냉정하게. 네. 인사동 스캔들하고 용호자 X의 헌신 네, 이거 시나리오 쓰셨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네네. 그동안 다른 연출은 안 하셨고 계속 시나리오만 쓰다가 이번엔 시나리오랑 연출 다 동시에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작품은 꼭 내가 연출까지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이제 우리나라 노동 환경도 정말 어렵고 정말 아프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처음에는 내가 만약에 연출을 못해도 좋다. 누구든지 저보다 잘나고 이제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만약 그분이 그런 감독이 있어서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은 영화가 되건 안 되건 일단 시나리오부터 써놓고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뭐 네. 또라이는 한 명이면 충분하지. 명함판에 또라이 한 명이면 충분한 거지. 네, 잔혹한 출근은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네. 코믹으로 그렸던 거고 네. 이두 번째 연출 작품이 이제 이 영화인데 어떤 무소불위 권력 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또 EJ 팬이기도 하시고 네. 처음에 저랑 제일 처음 본 게 우리 저기 평택 그렇죠. 거의 쌍차. 쌍용자동차 네, 거기서 네. 저하고 처음 만났었는데 네. 원래 이 사회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까? 없는 편은 아니었어요.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의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감독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감독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좀 부끄럽다. 너 정말 용기 있었던 것 같다라고. 왜냐하면은 지금 충무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상업 영화라고 하죠. 그 상업 영화라는 건 상업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좀 이상해진 경우가 이상해지고 있는데 오로지 자기들은 이제 흥행과 돈만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자괴감들이 들어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감독들도. 이제 그러면서 뭐 나보고 이제 용기가 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아예 안 했고 그냥 영화만 잘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네. 우리 저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감독 같은 네. 우리 김 감독 같은 이런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주면 되고 그런 분들 그렇죠.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박 PD님 저기 이 천안 프로젝트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스크린에서 내려갔어요. 그런 네. 일이 있었죠. 네네. 이 영화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걱정은 없습니까? 일단은 뭐 그런 이유로 사실은 그러니까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였다면 저희 영화는 사실은 정치적인 소재가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상식에 대한 얘기고 이게 영화를 보신 극장 관계자분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해서 재밌는 게 처음에 보러 오기 전에는 뭐 또 그 비슷한 영화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와서 그냥 별 시큰둥하게 오셔가지고 보시고 나서는 다들 되게 이렇게 기분 좋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 장사 되겠다 이러고 오히려 그러고 나가세요. 근데 관건은 이제 그분들을 극장으로 모시고 오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저희한테 일반 관객들. 그래서 관객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매도 많이 해주시고 첫 주에
그리고 뭐 단체 관람 문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그럼 극장은 사실은 그 장사하는 데거든요. 극장은 철저히 이제 장사 논리로 움직이는 데인데 관객들이 많이 보겠다는데 그걸 왜 내리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화가 어쨌든 저는 다른 지점에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도 감독님하고도 처음부터 이건 어떤 아버지가 딸한테 약속을 지키는 얘기다. 어쨌든 그 논조를 그 기조를 끝까지 지켜왔고 휴먼 드라마예요. 휴먼 드라마고 소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삼성 반도체 소재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거지. 그리고 이게 뭐 정확하게 감독님이 어떤 특정 기업을 이제 스나이핑 하려고 만드신 영화가 아니라 그게 이제 뭐 삼성전자가 됐건 뭐 현대 자동차가 됐건 하여튼 모든 이제 어떤 기업에서든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뭐 상관없이 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그 삼성에 대한 이 삼성의 힘이 정말 곳곳에 있고 네. 곳곳에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이 또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사실 저도 지금 그 TV 방송에 나가고 있지만은 어디 방송에 나가서 제가 그 이병철 그 회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그런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제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PD 녹화 방송이니까 PD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발 편집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삼성 반도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네.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 비행기에 반도체 기술자들을 따로따로 태웠다고 같이 태우면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었고 또 그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히 발전했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그 반도체 때문에 죽어간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성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삼성이 자꾸 이거를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러고 우연이라 그러는데 우연이 자꾸 반복되면 더 이상 그건 우연이 아닌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간곡하게 PD한테 부탁했는데 그게 잘렸어요. 편집이 됐다고. 근데 PD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올려도 방송국 자체 심의에서 또 잘린다. 결국은 이해를 해달라. 이 작가가 이해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되게 재밌는 게 이건 뭐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많이들 질문하세요. 왜 합의 없었냐. 근데 사실은 아무리 그 기업이 힘이 세더라도 일개 기업이거든요. 어떤 뭐 행정력이나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맞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내압이 더 크더라고요. 자기 검열이 더 커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고. 예. 그래서 특히 미디어 쪽은 어쨌든 광고가 이제 직결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이제 그 검열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희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삼성에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영화제 때 와서 우리 영화 보고 갔어요. 그 직원분들이 와서 일부러 보고 가시고 아니 어떤 반응을 보였냐 했더니 되게 어이없는. 재밌던데요 영화? 뭐 이런. 예, 사실은 오히려 그들은 별로 이렇게 저희한테 이를테면 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뭐 흔히들 말씀하신 외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건 뭐든지 없어요. 예. 밑대가리가 문제이죠. 예. 내부 구성원들은 다 좋은 분들이세요. 네, 오히려 자기 검열이 문제입니다. 예, 알아서들 커팅하시는 게. 그리고 저 비슷한 사회 고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부러진 화살이라든가 변호인 이게 다 이 두 작품이 흥행과 작품성 모두 잡았습니다. 감독님으로서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저는 뭐 손익분기점은 옮기면 됩니다. 왜 그래? 여기서 파티해야지. 근데 이제 그 사회고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사회고발 영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다른 일반적인 대중영화보다는 사회고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 지상파에서도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러진 화살이나 도가니나 이런 것들처럼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아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알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어떻게 사회를 뭐 또 고발 차원에서 영화를 만든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좀 더 통쾌하게 고발을 하거나 이런 불만들 가지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님처럼. 저요. 근데 시나리오에서 영화 만든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를 고발하려고 한다면 그럼 김용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주인공으로 하죠. 그게 훨씬 더 그 회사를 고발하는 영화에 가까운 거잖아요. 저희는 어쨌거나 아버님이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토대로 영화를 만든 그래서 거예요. 따뜻하게 휴먼으로 그렸다. 그러니까
휴먼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영화 자체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질문인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러니까 아버님을 옆에서 보게 되면은 제가 그 아버님 인터뷰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만약에 중간에서 합의를 봤으면 아버님은 지금 편하게 살고 계실까? 심정적으로 절대 그렇게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뭐 우리 저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영화를 못 보셨겠지만 네. 전 본 입장으로서 내가 저 양반이었다면 그 아버지 역할이었다면 네. 어땠을까? 네. 굉장히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쉽게 합의를 쉽게 해줬을 것 같아. 그게 당장 자식들 그 병원비도 있고 생활고도 겪고 네. 그 거액의 합의금을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 안 흔들리겠습니까? 이게 실화가 아니었다면 이 자기적인 거죠. 이 내용이 어떻게 아버지가 끝내 합의를 안 해? 이건 말도 안 돼. 할 정도로. 합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영화가 된 거죠,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드러나지만 그 농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인데 우리가 왜 지금 합의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어서 고맙다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도 나오지만 여러 명의 거기서 합의를 하게 되면 산업재해 인정 못 받게 되면은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 수많은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쉬운 일이 아니라고. 네. 저 몇 번이나 저 자신 한번 대입해봤는데 네. 저도 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용기 있게 끝까지 싸워주셔서 그분 때문에 이제 사회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냥 합의하고 넘어가고 하면 계속해서 삼성에서 인정하지 않을 테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텐데. 이제 대단한 삼성뿐만 용기다. 아니라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은 비정규직도 많고 비정규직 분들을 만약에 더 환자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 사회가 좀 더 재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좀 그런 게 뭐냐면은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른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죠. 노동자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은 예를 들어 사무직을 하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려도 그 산업재해거든요. 그것도 사실. 사무직 노동자죠. 그렇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정신 노동자 아닙니까? 다 노동자죠. 그렇죠. 다 그런 노동자죠. 사회적 안정장치가 안 돼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사회고 지금 그것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을 우리가 사주들이 소모품으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성장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 소모품이라 생각하니까 얘 빠지면 다른 사람 쓰면 되지. 이렇게 아주 단순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가족 말씀드렸는데 원래 제목이 또 하나의 가족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예, 사실대로 말씀을 하세요. 네, 네. 아니 뭐 시원하게 아니요, 말씀하셔서. 그 외압은 없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외압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극장에 가서 시사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극장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 저희는 그런 영화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딱 듣고서 그 회사 비판하는 영화 아닙니까? 라는 인식들. 그런 인식들이 수없이 걸리다 보니까 그 인식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반대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내부 이 업계 내부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업계 내부 마케팅에서 이제 그런 벽들이 존재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일단은 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워딩만 바뀐다고 영화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만 바꾼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관객들한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 자, 이들도 어쨌든 그 잠재적 관객들인데 그 극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이제 이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봤더니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제목이 정말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기가 막힌 제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기가 막힌 제목이었는데 이 제목이 이제 일반인들이 딱 보시기에 되게 불편한 지점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정 기업을 스나이핑하기 위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나 어떤 탐사 보도 영화가 아닌데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이 영화가 그런 영화라고 그냥 생각하고 아예 그냥 제껴 놓으시는 분들, 제껴 놓으실 것 같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아버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목 바뀌었을 때도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은 상관없다. 자기는 본인은 이 영화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일반인 분들하고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목 바뀐 게 본인은 더 좋다고 생각한다.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성격이 쿨하시네요. 예, 아버님은 그래요. 우리 박철민 씨는 예. 이 얼마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도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그냥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네, 기록을 엄청나죠. 네. 신기록을 설 것 같은데 사실 다들 그래요. 변호인은 송강호라는 배우가 없었다면 그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부담감 됐어요. 없습니까? 박철민 때문에 이 영화 망했다. 가장 큰 부담감이고요. 뭐 이렇게 연기하는 배우니까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따라서 다른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이렇게 당하기 싫고. 근데 저보다 그냥 쉬운 말로 티켓 파워가 그렇죠. 1000배, 10,000배, 100만 배, 200만 배일 거예요. 2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변호인이라는 작품이 자기한테 어떤 관심 있는 사람을 그려서가 아니라 송강호가 나와서 나는 믿고 본다가 저는 수백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은 모르지만 그 수치를. 저는 한 10표도 안 돼요. 제가 곰곰이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전에. 조연부에 박철민도 있어서 좀 더 재밌겠네. 또 더 다양하겠네. 이 정도는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주연배 박철민이 왔으니까 봐야지. 연명이 될까? 내 어떤 첫사랑 아니면 또 정말 친했는데 30년 동안 못 만났던 친구. 이 친구 영화라도 실컷 봐야지. 해서 보는 10표 말고는 도대체 누가 나를 이 박철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할까? 너무나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그 칼 들고 오셨던 과일 장사분은 보실 것 같은데. 그분은 안 보시더라도 그 아내분과 얘들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감 뭐 그 스스로 막 좀 아파가지고 또 미안해가지고 여러 군데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저번에 부산 시사회 끝나고 올라오면서 이렇게 잠깐 마케팅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끌어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 홍보 전략에 맞춰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감독한테 야, 김 감독 송강호나 김윤석을 캐스팅하셨어요. 정말 그건 제 진심이었거든요. 제 어떤 상품적인 가치 때문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나 또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또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영화가 어떤 한두 사람이 정말 뛰어나고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배우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 또 잘 될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중에 한 사람으로서 10,000명, 20,000명이 만들었던 그중에 한 명이니까 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절한 열망들이 있고 관심들이 있고 사랑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딛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티켓표가 정말 이렇게 없으니 변호인보다 한 10분의 1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막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하면서 겨우겨우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막내 스태프들이 다들 끝날 때 안아주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어쨌든 중심이라는 게 박철민이라는 사람이었고 스태프들이 이 양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마지막에 포옹도 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스태프들과의 호흡 또 신인 배우들과의 호흡 이런 건 어땠습니까? 이건 뭐 저도 영화 뭐 3, 40편 이상 이렇게 경험을 했었는데 비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책임감 또 의무 또 어떤 자랑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뭐 여러 가지들이 교차돼 가지고 굉장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서 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첫날 우리 딸이 죽는 장면이었는데 뭐 첫 촬영이 형편상 서로가 믿고 좀 신뢰하고 또 보듬어주고 혹시 보일 수 있는 약점들을 가려주고 하려는 마음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따뜻하게 너 실컷 울고 마음껏 울어라. 또 유선 씨가 저를 또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확인도 안 했는데 이미 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모여져서 혹시 좀 더 이 영화를 탄탄하고 또 빛나게 완성시키는데 힘들지 않았을까. 뭐 스태프분에 보충을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영화를 하면서 이제 스태프들도 이제 영화 노동자들인데
페이를 안 주고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는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일단 막내들부터 이제 페이가 일단 다 지불을 했었고 그다음에 촬영 감독님하고 저하고 또 암묵적인 합의를 한 거는 12시간 이상 찍지 말자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영화를 하게 되면은 24시간, 36시간 잠도 안 자고 찍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12시간 이상 찍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스태프들의 분위기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지켜야 될 시간만 노동 시간만 딱 지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 현장의 분위기가 좋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네, 촬영장들은 너무 큰 매력이 네. 막내들은 개런티를 받은 영화. 아주 작지만 뭐 이렇게 이제 책임자들 그리고 뭐 우리가 그러니까 박 배우님을 포함해서 이제 배우들 그 스텝장들은 뭐 개런티를 못 받았지만 감독 프로듀서는 이제 가장 나중에 받는 받았고. 이건 뭐 어쨌든 이게 손익분기점을 훨씬 뛰어넘어서 성공하면 그때는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렇죠. 아까 저는 뭐 제가 좀 요즘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좀 뭐 정리는 안 된 상태인데 정말 우리 이 작가님이 이렇게 자신하니까 이 파워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요즘 한 며칠간 고민을 했어요. 확인할수록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김 감독이 만든 게 아니야. 박성일이가 만든 게 아니더라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그 10,000명이 만들고 거고 직접 이렇게 투자는 안 하셨지만 둘의 참여는 안 하셨지만 이 관심 사랑들이 만든 거라는 생각들이 너무 그렇죠. 곳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내가 이 영화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 보답하는 길이 뭘까? 그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야 내가 개런티 한 번도 못 받았지만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손익 분기점이 넘고 그래서 혹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금액들이 생겼을 때 제작에서 너무도 크게 이렇게 내 어떤 부분을 인정해줘가지고 제작진은 한 10%를 준다는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좀 잘 사용해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생각이 우리가 뭐 막상 상이 차려주지도 않았는데 뭐 김치국 마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혹시 이게 손익 분기점이 넘어서 나한테도 뭐 100원이 200원이 돌아간다면 나는 이건 뭐 반올림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아주 작지만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참여연대나 뭐 나눔 문화, 뭐 아름다운 재단 뭐 또 이런 재단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누는 게 정말 최소한의 양심을 표현하는 길이겠다 이런 생각도 좀 정리하고 있고 이거 기사 나옵니다. 방금 하신 거 기사가 나옵니다. 기사가 돼야 이게 번복이 안 되니까 차라리 기사 나오는 게 낫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 듣고 있는 기자분들 이거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액 기부를 하겠다. 전액입니까? 전에 세금까지 포함해서 전에 전부 다 내 생각이고요. 이거 뭐 알리려고 한 생각은 아니고요. 아내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도 참 철이 있는 구석은 있어 하고 하면서 이렇게 응원을 해줘서 그리고 실은 저는 아직도 많이 불림을 많이 당하고 있고요. 드라마나 영화나 여기에서 그래서 충분히 애들이랑 맛있는 걸 먹고 있고 후배들 소주 한 잔을 살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의미 있지 않을까 뭐 이 생각들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이 생각들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초로 말씀하시는 그렇네요. 예. 아니 당신 얘기 효과가 있다며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근데 이것도 다 이제 순익분기점 넘고 수익이 생겼을 때 그렇죠. 이야기죠. 근데 지금 우리 박 배우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이 촬영장 분위기가 좋았고 정말 가족들 같이 함께 찍은 것 같네요. 아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하나가 혹시 누가 아플까, 누가 힘들까, 또 내일 촬영이 촬영 밑에 못 쓰면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것들로 이런 고민들과 배려로 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변호인의 제작비가 사실은 한 5분의 1 정도 될 텐데 이제 영화가 이제 뭐 9억 정도 순제작비가 들었지만 영화를 보시면 그렇게 일반적인 대중 영화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워낙 스태프들이 헌신적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책정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 해주셨어요. 뭐 후반자가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다 모여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게 충무로에서 어쨌든 A급 영화들 뭐 이렇게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많이 하시는 스태프들이에요. 다들 모든 파트가 다 프로들이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박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같은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뭘 이태면 그런 거예요. 100원을 주고 소품을 이만큼 갖다 주세요. 그랬는데 10,000원치를 가지고 오고. 다 기적이라니까. 네, 이거 어디서 났냐 도대체. 눈물 없이 정말. 네, 들을 딴 수 영화에서 이제 써야 되는 건데 자기가 막 싸워가지고 뺏어서 가져왔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가 이게 아주 풍성하게 차 있어요. 다른 네, 영화 네. 제작 현장에서 우리 영화를 응원하는 친구들이 제작팀에서 과자 같은 거, 음료수 그렇죠. 같은 거 우리 남았으니까 같이 먹어라. 이거 주는 것들은 뭐 비일비재 직접, 했으니까. 네, 제작자 이 얘기해도 돼요. 이거는 은밀하게 위대하기를 제작하신 제작사에서 제작자가 직접 두 분이서 이제 자기 자가용에다가 남은 부식들을 다 싸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갖다 주시고. 버리기 애매해서 그랬던 거. 저 우리 이야기는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촬영 감독님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촬영 감독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대요. 뭐 네. 베를린, 도둑들, 타짜 뭐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제시장까지. 국제시장까지. 근데 이 친구가 이미 우리 영화 찍을 그 기간에 모 프로젝트 블록버스터 뭐 수억을 받고 이렇게 계약 바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 시점까지 와 있던 상태에서 우리 대본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대본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우리 대본을 하기로 하고 그쪽 영화사에 가서 이래저래서 이 영화를 찍고 와야겠다. 좀 배려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영화도 엄청난 큰 영화고 너무나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난감해하죠. 그러니까 그럼 그건 못하겠다. 아하. 시원한 장 안 받는 우리 작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분도 노게런티로. 아까 말씀하신 또라이입니다. 네, 정말로 이런 힘들이 중물의 최고의 스태프들이 정말 자기 앞에 너무나 잘 차려진 한정식을 두고 부엌으로 와서 누룽지를 같이 훑어 먹겠다고 이런 게 참 그래. 없이 사는 것들이 나눠야지 뭐 어떡합니까? 마음으로라도 나눠야지 뭐 없으면은. 자 그런데 우리 사실 우리 EJ도 사실 사회 고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묻혀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 또 사회 부조리 또 뭐 이런 거 약자에 대한 것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화랑 닮은 점이 좀 많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 EJ를 만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역사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재미가 있어야겠다. 그런 그렇죠. 압박감을 늘 진짜 받거든요. 매일매일 받아서 어떤 때는 녹음을 떠놓고도 못 올리고 네네. 어렵게 떠놓고도 못 올리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는데 감독님은 어떻습니까? 이 영화를 만들면서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거기에 방점을 두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어떻게 만들까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 어차피 이거는 많은 자본을 받지 못할 텐데 그래서 1억 2천 뭐 들어오면 그냥 그걸로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본심이겠어요 그게. 그게 아니라 이거는 황상기 아버님의 뜻인 황상기 아버님이 항상 이제 괴로워하시는 게 어려워하시는 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쓰는 언론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뭐 영화제용 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영화를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지 이 영화를 만드는 좀 의미가 있겠다. 맞아, 이 작가님 하신 거랑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택한 방식이 가족 드라마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부정을 내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컸던 거죠. 그게 가장 쉽거든요. 사실 보편적인 정서에 기대지 않으면은 이 영화를 볼 만한 힘이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많이 보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되면 재미라든가 혹은 감동 코드라든가 넣어야 되니까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보통의 70만 명 말이 70만 명인데 한국의 인구가 사실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중에 지금 뭐 보통 들은 영화가 150만 200만 명 들잖아요. 그 쉬운 숫자가 아니에요. 그게. 저 잠실 야구장에서 3만 명이 꽉 찼다가 그렇죠. 야구 끝나고 나오는 걸 보면 인산인해를 그렇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무섭게 많거든요. 네. 근데 100만이 넘는다. 이건 엄청나게 정말 큰 거죠. 축복이죠. 이 영화인들한테. 우리 박철민 씨는 혹시 네. 이 영화 찍고 나서 이 영화 빵 떴어 어쨌든 찍고 나서 다른데 출연이 끊어진다면 그때도 후회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습니까? 후회하겠죠. 너무 쉽게 말하네요. 후회도 그 후회 부분보다는 참여하길 잘했다는 그 생각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딱 만약 끊어져서 후회가 어떻게 되냐면 내 기부한다는 거 그게 더 그거라도 받을 걸. 이게 막 몇백만이 됐다, 1,000만이 넘었다, 그럼 수십억일 텐데 그 후회는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오늘
세 분 모셔서 유쾌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화가 하여튼 잘 됐으면 바람이고 우리 이 영화 개봉 전에 어떤 다른 행사는 없습니까? 영화 시사회를- 개봉 전에 시사회를 지금 또 한다든가. 현재 그 제작둘의 시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남은 시사가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또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데 광주, 광주에서 이제 광주 둘의 분들 좀 만나 뵙고 20일 날 이제 뭐 언론 배급 시사부터 해서 뭐 많은 시사들이 남아 있어요. 뭐 국회에서도 저희가 시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7일 날 이제 전국 시사가 있습니다. 전국 10개 도시에서 동시에 이제 같은 한날 1시에 이제 진행하는 시사가 대규모 시사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설 지나서 2월 6일 날 개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어쨌든 언론에서 많이 써졌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다뤄졌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아직 언론에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많이 써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자분들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취재를 오신 분들은 많은데 기사가 그만큼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약간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중파 이제 3사 분들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흔쾌히 뭐 이를테면 수락을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못하겠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뭐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영화가 어쨌든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일단은 저희가 알릴 수 있는 루트는 최대한 많이 알리고 이제 그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리는 게 이제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달라. 영화 다른 영화들보다 재밌게 보셨으면 물론 전제 조건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것이 알기 싫다 해서 처음에 홍보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네. 제가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도 이렇게 지금 해드린다고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공중파의 위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공중파에서 한번 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우리 이제 팬 여러분께서 입소문을 좀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클릭 찾아서 예고편 메인 보기, 예고편입니다. 메인 극장에 예고편. 전화하기. 예고편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해서 못했던 이야기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뭐 이제 팬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 돌아가면서 한 분씩 얘기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죠. 박철민 배우님부터. 예, 저는 뭐 지금도 이재의 유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고요. 그러나 저를 좀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통 그 주에 상영하는 영화가 목요일 상영이 시작되는데요. 오픈할 때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이 기간 때 한 3만, 2만이 되면 1등을 하게 됩니다. 예매 1위가 되고 3만이 넘어가면 대박을 이제 예상하면서 극장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저는 이재가 뭐 200만, 300만 시청자를 청취자를 갖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고요. 혹시 그분들의 100분의 1만 해주신다. 10분의 1만 해주신다면 이거는 정말 100분의 1이면 우리는 무조건 1등이거든요. 10분의 1이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100분의 1만 만약에 예매를 해주신다면 우리 영화가 이 세상에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유력을 믿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PD님. 네, 감독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제 팬으로서 또 이제 조합원으로서 이렇게 안가에 와서 녹음을 한 게 되게 영광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 순간이 왔는데 정말 지금 홍보 차원이 아니고 좀 더 그 홍보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영화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도 뭐 언론이나 공중파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입소문이거든요. 아무리 배우들이 무슨 공중파 나가서 버라이어티하고 뭐 해도 안 되는 영화는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뭐 홍보비를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영화가 여러분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영화를 개봉할 수 있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영화가 내리는 날까지 개봉하는 날까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15억 정도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일반 시민들의 그 돈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는. 근데 이제 아까 박철민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게 그 15억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이고 그게 이제 1억 5천이 됐건 1,500만 원이 됐건 간에 정말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제 돈의 액수보다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화 같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 만들어진 이 영화가 좀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게 그런 바람이 큽니다. 저희 우리 EJ 저희 생활협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예,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뭐 솔직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첫 주에 좀 많이들 보러 와주십시오. 많이 예민해 주시고 예, 그러면은 더 많은 분들이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드는데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다윗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거대 기업의 악행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전례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하지 마라 뒤로 빠져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 절대 무모한 짓이 아니라는 그거를 우리 한번 이 영화가 입증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좀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이는 4년이 네.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4년으로 바뀌지 않을까, 또 기대 섞인 4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라도 또 하나의 약속 이 영화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EJ도 또 우리 EJ 3인방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영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EJ는 이렇게 언론에서 또 소외받고 잘 달아주지 않는 영화들을 소개 많이 해드리는 거. 소수기는 영화가 요즘 진짜 한참 만들어지고 있죠. 네네. 그 영화도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걸 감독이나 제작자로 전혀 상의 없이 저 혼자 톡장으로 미리 얘기합니다. 매력 있네 이 프로. 왠지 신뢰가 가기 시작하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홍보해드리는 걸 약속드리고 어쨌든 오늘 세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서 클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오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